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3월학평 미적분 해설의 남철입니다. 자, 우리 3학년이 된 친구들 첫 시험을 봤습니다. 오늘 정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의 결과를 또 보고 실망한 친구도 있고 또 자신감이 생긴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우리 미적분 과목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수열의 극한, 그것도 이제 급수라는 단원을 제외한 중단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8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수능에서는 선생님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 중단원, 급수 한 문제 해서 2문제 정도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8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수능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좁은 시험 범위 안에서 내가 뭔가 난 왜 이렇게 이 미적분 과목에 자신감이 없지? 잘 못하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험에 갖는 의미가요. 나는 수능이라고 하는 그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간 안배를 하는 그런 어떤 연습 같은 경험치로 생각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하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내가 제대로 공부했을까?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고 시간 안배에 대한 반성, 그 정도로만 하셔도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23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미적분 과목 총평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과목은 어때요? 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우리 개념 끝판왕 정종영 선생님이 총평을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정종영 선생님은 친합니다. 정종영 선생님 그 총평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번 2점짜리부터 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 간단한 2점짜리입니다. 자,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친구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을 하죠. 실전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2 곱하기요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 자,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요.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 2번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실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보고 최고차항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답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공비의 절대값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친구가 힘이 세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면 첫 번째 3점짜리인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차 싶은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3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엉터리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찍는 방법이에요. 자, 빠르게 답만 찾고 싶어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뭡니까? 수열이 얘를 만족한답니다. 얘를 만족하는 수열 A에는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 나는 스페셜한 거 하나만 찾겠다. 스페셜한 수열 하나만 찾아서 자, 이 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객관식일 때 찍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자, 어떻게? 자, 저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2가 되는 AN을 찾을 텐데요. 그냥 이 일반항이 2가 되는 AN을 찾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N은 자, 5n 플러스 2가 되고 3으로 나눠야 됩니다. 3분의 5n 플러스 2가 되는구나. 그럼 이 값을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4n 제곱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5n 플러스 2가 된다더라. 계산하시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차분의 2차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보시면 돼요. 우리 최고차항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4분의 3분의 뭐가 됩니까? 10이 돼서 12분의 10, 6분의 5가 정답이다.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풉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논술형이나 서술형 답안에서는 점수를 못 받죠. 왜? 찍었으니까. 왜 찍었지?
얘가를 왜 찍었다고 볼 수 있지? 이 식을 만족하는 AN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AN 중에 하나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 서술형 인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실 치환이죠. 치환. 뭘 하겠다? 3AN 마이너스 5N을 나는 BN이라고 보겠다. 아까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2가 아니지. 왜? 이 BN의 극한이 뭐니까 2인 거지. BN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AN은 뭐가 됩니까? 3분의, 자, 넘기면요. BN 더하기 5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그대로 대입해줘서 역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분의 2n 플러스 1에다가 자, 얘를 곱하는 거예요. 3분의 bn이죠. 네, 다시 3분의 bn 더하기 5n이 된다. 그런데 지금 bn이 극한이 2인 거지 bn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4n 제곱분의 2n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bn과요. 4n 제곱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5n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거죠. 쪼갠 거라고요. 이렇게. 얘를 지금 항 두 개로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앞에 있는 친구 어디로 갑니까? 얘가 0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bn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bn 아래 첨자. bn의 극한이 2입니다. 0 곱하기 3분의 2.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친구의 극한만 보자. 약분이 되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냥 약분하면 안 되고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제가 지금 약분을 한 겁니다. 12분의 10이 눈에 보입니다. 즉 6분의 5가 됩니다. 답 똑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눈에 잘 보인다. 이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식변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4n 제곱분의 2n 플러스 1의 an이거든요. an 자리에다가 3an-5n을 이용해서 an을 써내는 거죠. 자, 어떻게? 3an-5n에다가 3으로 나누고 3분의 5n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an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 친구의 극한이 2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쓰나 마나예요. 뭐랑 똑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을 겁니다. bn이 뭐니까? 얘가 bn이었잖아요. 아까 치환했던 거. 결국은 치환하지 않고도 뭐 바로도 구할 수는 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25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우리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판단이 안 되니까 유리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개념이나 특강 강의에서 유리화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유리화하지 않고 완전 제곱꼴로 빼서 계산하면 사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유리화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요? 바로 유리화 가겠습니다. 자, 분모는요. 루트. 자, an 제곱 플러스 n. 자, 더하기 루트. 자, an 제곱 마이너스 an이 될 거고요. 분자. 자, 분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예요. 앞에 거 제곱이죠. a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an입니다. 라고 써놓고 한번 봅시다. an 제곱 소거되고요. 자, 뭐가 되죠? 분자가 a 플러스 1n이 되겠네요. 분자는 a 플러스 1n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최고차, 우리 가장 힘이 센 친구 n으로, 그러니까 루트 n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얘를 1차라고 여기고 뭡니까? 이 친구의 이제 개수로, 즉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처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2배 루트 a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4분의 5였구나 라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a 구하면 되겠네요. 자, a 어떻게 구해요? 약분하고요. 자, 곱해서 제곱하면 되겠죠? 2배 a 플러스 1이 5배 루트 a입니다. 자, 제곱해 쓸게요. 4배 a 플러스 1의 제곱이 25a가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입니다. 4a제곱 플러스 8a죠. 8a에서 25a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17a가 되고요. 자, 플러스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4에서 4는 0이 된다. 자, 실제로 인수분해 잘 되고요. 이 상황에선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게 보이고요.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이 4분의 17입니다. 자, 보기 볼까요? 4분의 17이 바로 보입니다. 끝! 자, 이제 사실 이제 확인해야 돼요. 양수.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모든 양수. 보통 이제 모든 양수, 물론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2개 이상이다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치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개겠지 라고 찍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야죠. 두 근의 합이 양수입니다. 4분의 17.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두 근의 곱이 양수고 합이 양수야? 맞습니까? 부호가 같은데 합이 양수야? 둘 다 양수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죠. a-4는 0 해서 뭐예요? a는 4분의 1 또는 a는 4 이렇게 우리 실제로 구해서 4분의 17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살짝 이 문제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제 이 근호 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이 an 제곱이 마지막에 없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 n에 의해 극한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n이 누구하고요? 루트하고 만나서 나오려면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특정한 상수를 더해줘도 이 극한에는, 뭐 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완전 제곱꼴로 보는 거예요. 루트 an. 그렇게 딱 쓰니까 여러분 어때? 계산이 벌써 좀 힘들잖아요? 자, an 제곱 플러스 n이 되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응? 2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나? 이 친구의 제곱. 루트 an 제곱. 자, 2배 약분 맞습니까? n 맞네요. 상수항 4a분의 1을 여기다 더해줘도 극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an, 자, 마이너스, 자, an이 돼야 돼요. 자, an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2분의 루트 a. 자,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제곱해 보세요. an의 제곱, 자, 2배 a 약분되고 an 맞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고요.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2 루트 a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얘가 누구랑 같습니까? 얘랑 같아요. 통분해보세요. 1이고요. 루트 2, 루트 2 곱하면 a입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제 두 번째 계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살짝 이제 이 루트 a 때문에 완전 제곱꼴로 계산하기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유리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 좋습니다. 자, 3점짜리 이어서 가겠습니다. 26번. 그러니까 이번 3월 학평이 여러분 3점짜리 같은 경우 바로 보자마자 답이 보여? 이런 문제라기보다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원의 내용, 즉 수열의 내용, 아무래도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수학원의 내용들이 많이 연결됐던 것 같아요. 자, 26번이 그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첫째 항인 두 수열 AN, BN이 있습니다. AN 곱하기 BN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정답을 구하는 과정은 미적분 과목이지만 AN과 BN을 구하는 과정은 뭡니까? 수학 원이라는 거죠. AN부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항이 1입니다. A1이 1이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으로 일정합니다. 얘가 뭐예요? 공차예요. 그럼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은 어떻게 구합니까? AN은 A1 더하기 N-1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미적분 그리고 수학원 열심히 한 친구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n의 개수가 3이라는 거예요.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는 이 뒤에 거예요. BN을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가지고. 저는
b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열, 얘를 이제 cn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수열로. 그럼 이 c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n제곱인 겁니다. 그러면 이 cn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치환했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보세요. 얘는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뺐습니다. n제곱 n제곱 소거되고 2n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니까 2n이고요. 플러스 1에 2n 마이너스 1이네요. 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를 이제 cn이라고 본다면 c1은 1이고요. 여기 1을 집어넣어도 1입니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bn분의 1은 2n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bn분의 1이 2n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뭡니까? bn은 2n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학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 이 정도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렇게 쓴 것도. 자, 그리고 제가 참 이게 EBS에서 이제 미적분 그리고 뭐 수열의 극한 이 관련된 해설 강의라든지 뭐 많은 강의를 선생님이 해왔는데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n제곱을 딱 보잖아요. SN이 n제곱이야. 응? 봐봐. SN이 n제곱이야. 그러면 이 친구 뭐 CN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그럼 CN은 바로 2n-1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왜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사각수라고 합니다. 사각수.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수. 무슨 말이야? 1, 점이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3은 2의 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5개죠? 3의 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4의 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4의 제곱이라고. 홀수잖아요. 연속한 홀수입니다. 연속한 n개의 홀수의 합은 n제곱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있다 하는 친구는 보자마자 2n-1이다.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떠오르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3점짜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입니다. 자, 어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벌써 범위가 딱 나왔어요. 범위가 딱 나오면 여러분 생각하는 느낌 뭐예요? 그렇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친구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포인트인 문제고요. 자, 근데 이게 좀 흔치 않았죠. 마지막 3점짜리다 그런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냥 AN의 범위를 주면 되는데 아니 이게 왜 4n AN, 여기도 AN이 있고 여기도 AN이 또 제곱이야. 그럼 벌써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AN의 범위를 어떻게 찾지? 여기는 왜 4n AN이야? 여기는 왜 마이너스 4n 제곱일까? 숨겨놓은 거죠. 얘는 뭘 숨겨놓은 겁니까? 얘를요. AN 제곱 마이너스 4n AN 자 플러스 4n 제곱이 n보다 작다. 맞습니까? 얘를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가요? an-2n의 전체 제곱이 n보다 작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예.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가끔 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찍는 방법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스페셜한 거 하나만 찾으면 답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스페셜한 거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n 더하기 뭐 아무거나 2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2n 해도 되지 않나? 2n 하면 뭐야 이거? 0이잖아 0. 0은 n보다 작잖아. 그냥 2n 집어넣어봐. 끝. 2분의 뭐야? 5. 끝.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부등식만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그 미적분 과목의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계산이 깔끔하게 딱딱딱 눈에 보이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출제가 됐다.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찍는 방법 보여주면 안 되겠죠? 정석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루트 n보다 크고요. 누가? an-2n이 루트 n보다 작습니다. 2n을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an의 범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하죠? 3n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한 번에 보세요. 한 번에 an 더하기 3n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5n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5n 더하기 루트 n이 될 거고 이 친구는 5n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야. 그리고 뭘로 나눠야 돼요? 2n 더하기 4로 나눠야 됩니다. 2n 더하기 4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n 더하기 4 어때요, 여러분? 어차피 양수니까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하겠다? 극한을 취하겠다. 극한을 취했더니 얘가 어디로 갑니까? 2분의 5로 수렴하고요. 이 친구도 어디로 수렴해요? 2분의 5로 수렴하니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있는 친구도 2분의 5로 수렴한다. 이게 완벽한 논리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3점짜리 끝났어요. 자, 이제 4점짜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미적분 과목 얘기했잖아요. 자, 뭐라고요? 수학 1의 내용이 중요했다고요. 왜?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를 읽기 전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왜? A1이 0,0이거든. A의 2n이라는 점만 일반항만 딱 구하면 N 뭐야 이거? A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A의 2n을 구하는 과정이 뭐야? 수학 1이라는 거야. 자, 이거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일반화된 식으로 얘를 막 식으로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설지 나온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서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탐구하면서 막 물론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수열은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A1은 원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A2는 뭡니까? A2는 n이 홀수일 때입니다. 왜? n이 홀수이면 얘가 짝수니까요. n자리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A2는 A의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A2는 여기다가 x좌표의 A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A3는요? 자, A3는 n이 뭐일 때예요? 짝수일 때입니다. 자, 앞에 가겠습니다. n이 짝수, 자, n이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n이 2를 집어넣으면 여기 A3가 돼버립니다. a의 2를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입니다.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1, 이 y좌표에다가 a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겠네. 끝났습니다. 노란색으로 가면 x좌표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a예요. y좌표는 그대로고요. 빨간색으로 가면, 자, 분홍색이죠. 네, 빨간색으로 가면 A의 5는요. 네, 뭐가? Y좌표에다 A 플러스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2배 A 플러스 1입니다. 이제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아직도 안 보인다고요? 몇 개 더 해보죠. 보일 때까지 해야죠,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A의 6은 뭡니까? 노란색은 뭐예요? 여기다 A를 더하는 겁니다. 3A, Y좌표는 그대로예요. 2배 A 플러스 1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가면 자, 뭐라고요? A의 7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얘는 그대로 가고 Y좌표에 A 플러스 1을 더합니다. 이제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A의 8은요. 자, 뭐예요? 얘는 거기다 X좌표에 A를 더해야 되니까 4A고요. Y좌표는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규칙이.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A의 2n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A의 2n을 한번 살펴보세요. 얘네들을 지금 구한 것만 한번 살펴봐봐, 이렇게. A의 2n입니다. 얘는 뭐야? n이 몇일 때야? 1일 때야. 얘는 뭐야? n이 몇일 때야? 2일 때고요. 얘는 뭡니까? n이 3일 때고요. 2n이니까. 얘는 뭐예요? n이 4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n이 1일 때 1a, 2일 때 2a, 3일 때 3a, 4일 때 4a, a, 2a는 na입니다. 즉 a 곱하기 n이에요. 자, 1인데 0이고 2인데 여기 앞에 개수가 1이고 3인데 2고 4인데 3입니다. n-1에 a 플러스 1입니다. a 플러스 1 곱하기 n-1이구나.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A1하고 A의 2n이라고 하는 이 선분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A1이 원점이니까 그냥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N제곱 더하기 이 친구 그냥 제곱이에요. A 플러스 1의 제곱
n-1의 제곱입니다. 자, 얘를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이 친구의 극한 보이세요? 1차분의 1차로 여길 수가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보면 됩니다. 여기 1이고요. a제곱이고요. 이거 전개할 필요가 없죠. n제곱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 값이 뭡니까? 2분의 루트 34가 된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 되겠죠. 뭐 해서?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요. 4분의 34, 2분의 17입니다. 자, 2a제곱의 2배 했어요. 4a제곱이고요. 2a의 2배 플러스 4a고요. 플러스 1, 플러스 2에서 17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양수 a를 물어봤습니다. 인수분해 잘 됩니다. 3, 5, 15 되겠네요. 2, 50에 2, 3, 6을 빼야 4가 되니까 2a-3 곱하기 2a 플러스 5는 여기고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2분의 3이 답이 된다. 결국 이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뭐였어? 이거 수열의 극한 이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 수학 원이었다는 거야. 이 규칙.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써서 해봤습니다. 할만해요. 선생님 그럼 하나하나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워. 자, x1 이꼴 0이고 y1 이꼴도 0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나눴기 때문에 홀수일 때, 즉 x의 2n-1일 때는요. 자, x의 2n-1이라는 거는 얘가 홀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앞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걸 따르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x1이 0이고 y1이 0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x2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2n-1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2n부터 해야 되겠다. 자, x의 2n. 벌써 어디서 헤매잖아요. 그냥 어렵다는 거야. x의 2는 어떻게 구하니? x의 2n은 어떻게 구해? 아까 했잖아. n이 홀수일 때를 얘기해야 되잖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러면 이 이전 거죠. 이 이전 거의 x좌표에 a를 더해야 되는 거고 y의 2n은 y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x의 2n 플러스 1은요. x의 2n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y좌표만 뭐예요? 이 이전 y좌표에서 a 플러스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반항을 쓰느냐. 왜? x의 2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다음 거 항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2n 플러스 2, 이거 짝수잖아요? 얘는 이 관계식을 따르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x의 이 친구 바로 전 항이 되겠네요. 거기다 a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x의 2n이랑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y의 2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자, 이 위에 있는 관계식을 보세요. y의 2n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y의 2n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x의 2n 플러스 2가 x의 2n 더하기 a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x의 2n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얘를 뭐 a의 n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즉 2n과 n 사이 관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얘를 a의 n이라고 보시면 되면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은 뭡니까? x2는 뭐예요? a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n-1의 공차가 a입니다. 얘는 an이에요. 똑같네요. 얘랑. 자, y의 2n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차가 a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런데 y의 2가 0이거든요. 얘가 그대로 남네요. 여기 그대로 있죠.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해설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문제 갑니다. 29번과 30번 이렇게 남았는데 이 29번, 야, 그죠?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fx를 찾는 방법은 지금 x의 2n제곱이거든요. 항상 뭡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결국 이 fx를 찾는 방법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x가 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는요, 느낌이 옵니다. 절대값 x가 1이야? 그러면 절대값 x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 x의 2n제곱 무한대로 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자, 얘를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2x 곱하기 2x 자 2배 자 x 곱하기 x의 2n제곱이죠. 이렇게요.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야. 그 만약에 여러분이 x 절대값에서 1보다 크잖아. 이게 5야. 5. 그럼 최고차인 개수의 비만 보는 거야.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죠. 물론 정석적으로 얘기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x의 n제곱분의 1의 극한이 0이니까 x의 2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분모 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2x-x의 2n제곱분의 1 해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2x가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바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습니다. 자 fx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그렇죠. 얘가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갑니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절대값 x가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f1도 구하고요. f의 마이너스 1도 구하시면 됩니다.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보세요. 1을 집어넣게 되면 보이시죠? 2분의 3입니다. 2분의 1이죠. 2 빼기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2n제곱.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얘는 1이야. 분모는 2야.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다 있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f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얘하고 누구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GT가 T꼴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라고 수열을 주겠다. M 곱하기 A임이 뭐니? 항상 그렇죠. 여기 안에서 T는 상수 취급이 됩니다. T가 뭐야? 기울기야. 그런데 이 밖에서 보면 GT 입장에서 뭡니까? T는 변수예요. 고난도 문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상수일 때와 변수일 때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 안에선 상수지만 밖에서 볼 땐 변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울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찾는 얘기구나. 그림 그려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EX 이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 그리고 이 기울기가 T가 막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실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그림 잘 못 그리면 좀 힘듭니다.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2X라고 했습니다. 한 이쯤 1이라고 할까요? 1, 마이너스 1, 1, 2라고 하죠. 여기겠네요. 기울기를 Y꼴 2X. 자, 리얼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리얼하게. 여기 1이에요. 이게 2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쭉 내려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사이일 때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림이 다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이 뭐예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여기 절반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쯤 있겠네요. 그리고 나는 얘가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게 y꼴 fx입니다. 자, y꼴 자, 뭘 쓸 겁니까? tx-2를 그릴 거예요.
그럼 tx-e에서 이 t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 2는. 그렇죠. y 절편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이 점을 딱 지나고 직선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찾아야 된다. 그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들의 t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걸 A1, A2, 땡땡땡, A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기울기가 작은 것부터. 보이세요, 여러분?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한 개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GT를 다 구해도 봤거든요. 근데 GT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점의 개수가 언제 바뀌는지만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일단 여기 한 개. 가다가 기울기 이제 커집니다. 자, 기울기를 키웁니다. 지금 음수니까 지금 완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점의 개수가 바뀝니다. 어딜 때? 이 점을 지날 때. 이 뚫린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GT가 1이었다 0이 되는 거죠. 이때 기울기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한 칸입니다. 이때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다시 커집니다. 어때요?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0개가 돼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순간이 되죠. 이 점을 지날 때 다시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이 점이 뭐예요? 지금 이게 2분의 1칸이잖아요. 여기 한 칸이고요. 따라서 t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죠? 커집니다.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네. 아까 이제 1개가 됐다가 다시 0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날 때죠. 얘는 뭡니까? 기울기가 0일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교점의 개수가 0개입니다. 여기까지도. 하지만 0보다 커지는 순간 1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t 이꼴 0일 때도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몇 개에서 몇 개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뀌는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기울기가 커집니다 하다가 지금 교점의 개수가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얘를 지날 때 다시 어떻습니까?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안에도 지금 뭐야? 한 개 여기까지 1개예요. 그러다 얘보다 더 커지면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뭡니까? 기울기가 1일 때입니다. 그러다 다시 커지죠.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럼 이 밑에서도 하나 만날 거고요. 여기서도 한번 만나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만나냐 못 만나냐 못 만나죠. 왜냐면 이 기울기가 2거든요. 그 어찌됐든 교점의 개수가 바뀌고 교점의 개수가 그대로 가다가 언제? 여기 아래에서 못 만날 때입니다. 언제 못 만납니까? 얘하고 뭐가 되는 순간? 평행한 순간. 그게 이 문제의 어떤 함정이었죠.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기가 2인 순간이니까 여기죠. 이 점을 지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뭐야? 여기 못 만나. 평행하니까 여기서도 못 만나. 여기서만 만나. 이 순간 바뀐다라는 거죠. t가 몇입니까? 기울기가 2일 때입니다. 그러다 다시 커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커지면 어떻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울기가 2보다 크니까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얘보다 커지니까 자, 기울기가 커지니까 여기선 당연히 만나고 자, 이 밑에서 안 만나겠죠.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교점의 개수가 더 생기는 거죠. 얘랑 만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의 개수 1개도 늘어나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겠죠. 몇 개에서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t가 몇입니까?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분의 5칸입니다. 2분의 5일 때예요. t가 2분의 5보다 커집니다. 컸어요.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만나고요. 여기서는 안 만나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또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딜 때? 마지막에 바로 얘를 지날 때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1,2를 지날 때입니다. 한 칸, 4칸이에요. 기울기가 몇입니까? 4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4보다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교점의 개수 계속 변하지 않죠. 끝났습니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GT는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2분의 5일 때, 4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얘가 A의 1일 것이고 이 친구가 A의 2. 자, 크기 순으로 썼습니다. A의 3, 자, A의 4, 자, A의 5, 자, A의 6, 자, 그리고 A의 7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M은 7이고 A의 7은 즉 A의 M은 4니까 정답은 4, 7의
28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학 2 문제죠. 수학 2 문제. 그 여기서 수열의 극한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 앞에밖에 없어요. 미적분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뒤에 건 수학 2 문제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 아, 이거죠.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빠르게 찾는 연습.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3월 학평 미적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자, 저는 30번 문제를 보면서요. 아!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30번 문제를 읽고 그림을 보고요. 아, 이 fn 빼기 gn이라고 하는 얘를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잘 구해야 될까? 하면서 딱 떠오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얘가. 자, 어떤 문제가 떠오릅니까? 2020 뭐예요? 6월 모평 28번 문제입니다. 자, 2020뿐만 아닙니다. 2021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 선생님이 해설 제가 했던 것 같은데 2년 연속으로 아니 6월 모평 28번에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하는 그 미적분 문제가 각각 F세타, G세타 내지는 S1, S2를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넓이의 차를 이용해서 넓이의 차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런 아이디어가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뭐 기출문제 중에 상당히 유명한 문제고요. 저 또한 우리 만점으로 수렴하는 미적분 수능 개념 강의에 이제 기출 워크북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연달아 넣었거든요. 꼭 반드시 같이 풀어보세요. 이거 안 풀어본 친구는 반드시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딱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이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 수능에 나온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겠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실에 우리 강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 문제를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갑니다. 자, y는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x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원점과의 거리가 2n 플러스 1합니다. 얘가 2n 플러스 1이래요. 네, OPN의 길이가 2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fn이고 바로 이 부분이 gn인데 fn 빼기 gn을 n제곱으로 나눈 친구의 수열의 극한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fn, gn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겠느냐? 자, f를 따로따로 구하려면 이 넓이에서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gn을 따로, 이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부채꼴에다가 뭐 이용해가지고 적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막 힘들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2020이랑 2021도 똑같아요, 이 문제랑.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볼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작년에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인가 그 문제도 이런 걸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선택형 마지막 문제로. 혹시 보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 그러네요. 느끼실 거예요. 자, 이 넓이를요. 뭐 fn, gn이니까 뭐 hn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s라고 쓰겠습니다. 편하게.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fn에서 gn을 뺀 것을 나는 fn 더하기 s에서 gn 더하기 s를 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를 빼면 fn 빼기 gn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fn 더하기 s를 구할 수 있고요. gn 더하기 s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꼴을 이용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hn의 좌표가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pn을 구하겠다는 거죠. pn을 뭐라고 하겠다? xn, yn이라고 하겠다.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자, OPN의 길이가 2n 플러스 2니까 OPN의 제곱은 얘가 될 거고요. 얘는 xn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일 겁니다. 자, 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xn의 제곱 더하기 자, yn이 뭐예요? 자, yn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yn, xn 이렇게.
자, yn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 제곱해 쓰겠습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의 xn의 4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제곱은요, 4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선생님, 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보세요. 3배의 xn의 4제곱이고요. 네,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의 xn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배의 n 플러스 1의 여기가 제곱이 맞죠? 잠깐. 제곱이 5pn의 제곱이니까 맞죠? n 플러스 1의 제곱을 지금 곱한 거예요. n 플러스 1의 제곱을 여기 곱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3, 1은 3 하면 되고요. 자, 1 만들면 되겠죠. 4, 1 만들면 되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즉, 이 식은 다시 얘기해서 3배의 xn의 제곱 더하기 4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자,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지금 양수니까 제곱. 자, 뭐예요? 얘가 0이 되면 되겠네. xn의 제곱이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자, 문제에서 xn은 양수입니다. xn은 n 플러스 1입니다. 이 계산만 조금 있었지 나머지는 계산이 깔끔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이 xn이요, 선생님. n 플러스 1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y는요. 루트 3에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n 플러스 1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님, 1대 루트 3입니다. 항상 b가 일정하네요. 그 얘기는 여기가 60도예요.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hn이 뭐예요? n 플러스 1,0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이거 구하면 끝난 겁니다. 자, 지우고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fn 플러스 s는 뭐가 됩니까?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겠죠. 수학 2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n 플러스 1까지고요. 자, 누굽니까? 이 친구죠.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의 정적분 값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이에요. 어차피 0입니다. 즉 3분의 1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n 플러스 1과 약분이 돼서 3분의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fn 플러스 s를 구했고요. 자, 문제는 이제 gn 플러스 s인데, 자, gn 플러스 s는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넓이인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보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얘가 여기도 접선이야. 선생님, 이 사각형에서 누굴 빼면 됩니까? 이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60도니까 이게 30도, 여기도 30도, 얘가 60도네요. 즉 3분의 파이네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네요. 거기 2로 나눈 거죠. 거기에 2배를 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에 자,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2분의 1에 자, 반지름이 y좌표가 되겠죠. r제곱이 되겠죠. 세타가 됩니다. 자, 3분의 파이가 돼요.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자, 계산이 뭐예요?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뭘 구하고 싶다? fn 마이너스 gn을 구하고 싶고요. fn 빼기 g는 fn 플러스 s에서 gn 플러스 s를 빼면 된다. 2020, 2021 모평처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s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n 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죠? n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이 친구의 극한을 물어봤네요. 자, 2차분의 2차 최고차인 계수의 비가 그냥 나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고요. 이 값을 뭐가 된다? 문제에서 말하는 k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60 곱하기 k의 제곱이에요. 60 곱하기 뭐예요? 9분의 12, 3분의 4가 되니까 정답은 20 곱하기 4, 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30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보고 이 유명한 기출문제 두 문제가 떠올랐느냐, 떠오르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모든 해설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 때문에 내가 뭐 힘들다, 수열이 극한 너무 어렵다, 자책하고 실망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또 잘한다고 해서 막 자만하고 그러기보다는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이 미적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문항 번호에 맞게끔 어떻게 시간 안배를 잘 해왔는지, 그 실전에 대한 시험 감각을 익히는 정도,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학습하는, 복습하는 측면에서 의미만 두시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 다하시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